거탑거리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경고.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청취를 피해 주시거나 영화를 관람하신 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 녹음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꺼따꺼이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어느덧 131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꺼따꺼이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야? 우선은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선 매번 하던 것처럼 오늘도 자기소개 그리고 근황 소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 앞에 계신 휴대폰 좀 끄적끄적 하고 계신 안 감독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까불이 안 유명한 감독이라 안 감독님이 다람쥐. 까불이 다람쥐 다 나오네요. 좋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드디어 이사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리끼. 예. 반려자분도 한 분 옆에 같이 들어가 있으면 참 좋겠네요. 이사 시켜주시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소리 나왔습니다. 앙팡팬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영화와 육아에 관심이 많은 앙팡입니다. 육아 파일. 그가 왔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몇 주 네. 만에 오셨습니다. 사실- 어떻게 뭐하고 지내셨어요 그동안? 네, 몇 주간 좀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요. 9월에 이어서 10월에 제주도를 한 번 더 갔다 왔고 이번에 9월에는 일 때문에 갔었는데 10월에는 또 저희 놀러? 약간 그런 거죠. 장인어른이 생신 기념 뭐 해가지고 가족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예, 좋네요. 그 뒤에 원주와 음성을 거쳐 지금 다시 녹음실로 와 있으니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셨고 여기저기 많이 팔려 다녔습니다. 되게- 가봤자 여기다 마지막은. 지하실이 중지구가 좋아요. 여기라는 건 좋은 거지요. 네. 역마살 걸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 같네요. 영사님 모인 방송. 그러세요. 네. 베리키오 건처럼 말하네. 네. 자, 하여튼 그리고 저는 이름 없는 감독, 이 방송의 메인 호스트 이 감독입니다. 우선은 저는 뭐 근황보다 저번 방송이 제 학교 가는 길이었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박사님? 방송 들었습니다. 커피 콜짝콜짝 먹으면서 당황스럽게. 물어볼 줄 몰랐지. 긴장하셔야 돼요. 긴장 타셔야 돼요. 목전 넘기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 말고. 대중문화예술 방송인데 너무 지금 우리가 예능감 없이 진지하게 너무 교양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람쥐 까불이 이런 거 더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고 원래는 병따개 소리도 내주지 않았나? 근데 저는 그렇게 하더니. 아니 재미없다고. 그거라도 있어야 될 것 같아. 하여튼 그거마저 없으면 안 될 것 내가 같아요. 이렇게 멀리 봅니다. 하여튼 예. 뭐 그렇지만 저희가 코를 그만 먹어야 되는데 저번 방송에 이제 학교 가는 길을 제가 했는데 네. 사실 확실하게 느껴지는 게 이전 방송들에 비해서 확실히 호응이나 좋아요 수가 조금 적은 건 사실입니다. 이게 본 분들도 적고 사실 이 영화가 뭔지 아는 분들도 이게 조금 쉽게 볼 수 막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영화는 아니에요. 특히 뭐 자기가 회사 갔다가 직장 상사한테 스트레스 받는 막 욕을 먹고 집에 와서 스트레스 푸는 용도로 볼 수 있는 영화는 전혀 아니기 기분 나빠. 때문에 학교 가는 길 봐야지. 이러진 않죠. 절대 안 그러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게 사실 우리가 그래요. 이게 방송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그런 걸 보면 저희가 이제 마블 거를 다루거나 아니면 개봉작만 다루면 조회수랑 구독 조회수 막 올라갑니다. 샹치 때도 그랬고 뭐 얼마 전에 듄 같은 경우도 네. 확실히 개봉한 직후에 우리가 방송 올리니까 좋아요가 확 올라갔어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그런 영화만 다룬다는 거는 또 그 영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걸 업으로 하는 사람들로서의 그 책무감, 책임감이라고 할까요? 네. 뭔가 그런 것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었다라고 우선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학교 가는 길 같은 영화를 앞으로도 계속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다루는 영화 제목이 뭐죠? 감독님! 이터널스? 좋습니다. 마블 개봉작 이터널스입니다.
조금씩 빨아먹는. 어쩔 수 없어. 쭉쭉쭉 수룩수룩. 영화가 좋고 나쁘고 상관없고 사람들이 야 그 영화에 그러니까 마블은 무조건 사람들이 보긴 봐야 되는데 그래도 이게 뭐 데이트 대상이 됐든 누가 됐든 어느 정도의 데이터나 좀 정보는 알고 가서 봐야 되는 그렇죠. 최소한 쿠키가 몇 개인지 정도는 알고 가야 되는 그래 실패를 안 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 마블은 무조건 조회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뜩이나 또 이제 마블 영화이자 한국계 배우가 처음 나온 영화 아닙니까? 한국계 배우라고 하면 안 되죠. 한국 배우 네. 돈 리드라고요. 그래요? 돈 리드라고 아까 영어 이름은 돈리예요. 예. 마동석 배우가 나온 이터널스를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우선 똑똑 스토리와 싸움. 바꿔야겠어. 마블 스튜디오의 이터널스는 수천 년간에 걸쳐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온 불멸의 히어로들이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 인류의 가장 오래된 적 데비안츠에 맞서기 위해 다시 힘을 합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네 이런 내용입니다. 황방부님의 그 똑똑 스토리 왔어요. 오랜만에 듣네요. 네. 방금 영화 보고 와서 스토리를 정리를 못해가지고 그렇군요. 그냥 아니요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없을 때 몇 번 해보니까 네네. 되게 힘들더라고요. 발음 자꾸 틀려요. 왜 그러잖아. 저도 맨날 틀려요. 아트레이데스, 아트레이더 이 키스 카스. 네. 발음이 어려운 게 많아요. 가뜩이나 듀언이 되게 어려웠었던 네. 거기 때문에 들었습니다. 네, 간장공장 공장장. 한 세 번을 녹음하시면서 은퇴했습니다. 제가 와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달라요. 네, 많이 다릅니다. 완전 다르더라고요. 예, 몇 번 잘랐는지.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영화고요. 영화에 대한 오늘 이제 교양 프로는 하고 가야 되니까 이 감독 좋아하면 안 돼! 마 새끼야! 좋아라. 영화 봤어 내가 마. 내가 막 감독이랑 막 밥도 먹고. 예. 똑같죠. 아니 제 걸 뺏으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다랬지. 유일하게 하는 건데 그나마 그것까지 뺏으려고. 예능감을 살리겠다고 그거. 에 있는 콩나물 뺏어 먹을 사람이네 아주. 학문에 힘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화 이터널스의 감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할게요. 사실 우리가 노매드랜드 할 때 다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냥 툭 치고 넘어간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심화 학습으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클로이 자오 1982년 3월 31일생입니다. 82년 개띠. 그렇죠. 그렇군요. 차이나 베이징 출생이고요. 지금까지 만든 영화가 몇 편 안 되는데 우선 2010년에 도터스라는 영화를 하나 만들었었고 딸들이네요. 그리고 2015년에 내 형제가 가르쳐준 노래라는 영화 감독 각본했었고 그 다음에 2017년 로데오 카우보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었어요. 이 영화에 대해서 좀 되게 좋게 보신 프랜시스 맥도먼드가 제작을 해서 그 다음 작품이 2021년 노매드랜드. 따단. 그 다음 영화가 바로 이터널스입니다. 노매드랜드는 8만 6천 명 봤네요, 한국에서. 이터널스는 제가 보기엔 한 150만 정도 보지 않을까? 근데 또 윗 코로나니까 잘 모르겠네요, 요즘에. 현재 이 개봉 이틀째인데 29만이네요. 그래요? 순탄하게 가는데 지금 여러 가지 평이나 이게 아주 호의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 참 깐깐해요. 마동석이 나왔는데 참 아이러니해요. 정수기도 아니고. 맞습니다. 하여튼 감독은 이렇고 사실 감독에 대해서는 참 예쁜 영상을 참 잘 다루고 로케이션을 참 잘하는 감독이다 정도만 언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노매드랜드로 상을 엄청나게 많이 탔다. 그래서 그런가 이번 영화도 그렇고 이게 케빈 파이비가 함부로 손을 못 대는 것 같아. 편집을 할 때 못 건드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휴가를 갔다 왔거나요. 네.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배우들은 그냥 간단하게 그 대표적인 배우만 몇 명 얘기할게요. 안젤리나 졸리 나옵니다. 안젤리나 졸리 나왔던 영화 중에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2009년에 나온 체인질링이라는 영화 있어요. 자기 딸이 유괴돼가지고 딸 구하러 다니는 막 이런 내용입니다. 현재 많이 안 남아 있는
액션을 잘 소화할 수 있는 여자 배우죠. 네. 액션하면 또 원티드라는 네. 영화에서 미스 앤 미세스 거시기도 있었고요. 네, 거시기요? 네. Sorry. 때가 어느 때인데 네, 톰 레이더도 깜짝 놀랐네요. 있었고요. 맞습니다. 라라 크로포트였었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마동석 배우가 나옵니다. 사실 영화를 63편인가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연 단역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그 중에서 조금 그래도 인상적인 건 2008년에 비스티 보이즈에서 좀 인상적이었고 그 다음에는 2012년에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에서 많은 분들한테 얼굴을 알렸던 것 같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주연에서 가장 성공한 작품은 누가 뭐래도 2017년 범죄도시. 관객 688만 명 봤어요. 청불인데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부산행도 있었고 그 이후로 찍은 영화들 다 보면 다 그 영화가 그 영화 같은 느낌? 마동석이 나와서 모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후들겨 팬다. 팔씨름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런 영화들을 찍던 이번엔 데비언츠라는 괴물까지 싸다구를 달리더라고요. 원퍼맨은 그냥 한 방으로. 예, 멋져요. 빌런을 진실의 방으로. 맞아요. 이게 관객이 좀 더 많았으면 더 빵 터졌을 텐데 관객이 없어서 조금 부담스럽게 웃어서 좀 아쉬웠어요. 더빙판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차기작은 이제 범죄도시 2 2021년에 촬영했고 내년 나올 것 같고요. 감독은 바뀌었어요. 하고 그라운드 제로라고 요거는 단편 영화인데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 배틀그라운드 게임 그거 티저로 해가지고 어떤 감옥에서 전설적인 탈옥수가 뭐 다른 몇십 대 1로 싸워서 막 이기고 막 이런 내용을 다뤘는데 뭐 임창정이 나오나요? 거기는 몇십이 임창정이었죠. 17대 1이었죠. 네, 임창정이 신곡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요? 뮤비에 황정민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 하여튼 그래서 그라운드 제로라는 작품도 있고 그 외에 이제 베리 키오건이라고 우리가 좋아하는 배우 킬링 디워 디워 하고 그린라이트 안 감독님이랑 제 사이죠. 그린라이트 등에 나왔던 배우 베리 키오건도 이번에 나오고요. 헐리우드 양동근 맞습니다. 그리고 뭐 젬마 첸 등등 몇몇 배우들이 또 나옵니다. 존 스노우도 나오고 롭 스타크도 나오고 뭐 왕좌의 게임에 나왔던 분들도 나오고 하여튼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캐릭터 마블 영화였습니다. 자, 이제 영화에 대해서 한 줄 평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한 줄 평. 딴딴. 안 감독님, 한 줄 평. 저는 이 영화에 보면서 중간에 한 줄 평을 생각하다가 올드보이가 떠올랐습니다. 영화. 거기서 보면은 한 줄 평이라고 얘기해도 자웅감선을 아니, 원래 컨셉이니까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거기서 한 줄 평 언제 나오는 거야? 곧 나와요. 방구가 개봉박두. 유지태가 최민식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수 씨는 말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말이 너무 많아요. 대수가 누구예요? 감독이죠. 감독이겠지요. 자오 씨는 말이 너무 많아요. 좋습니다. 자, 그 뒤에 장광설은 없나요? 앞에 먼저 했군요. 하도 그때 그에서 미괄식으로 바꿨군요. 일단 한 마디씩 하고 붙여봅시다. 네, 좋습니다. 네, 앙팡팬님 한 줄 평. 마블을 모르는 나도 볼만은 하다. 네. 착한 척 오지고요. 저는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대중적인 한 줄 평을 좀 생각해봤습니다. 네. 마블을 사실 저는 또 재밌게 봤다. 마블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뭔가 막 찾아보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리고 특히 세계관이나 이런 것도 전혀 잘 모르는 스타일이라서 근데 그냥 영화가 아주 그냥 대중적으로 그냥 볼만했다. 저는 재밌게 와닿더라고요. 뭐 보면서 예전에 막 복잡한 이야기들 예전 스토리들은 사실 얽히고 얽혀 있잖아요. 맞아요. 이야기들 캐릭터들 뭐 히어로 혼자 스토리도 있고 뭐 어벤져스도 있고 개별이랑 합쳐지는 거. 저는 사실 마블 초창기 작품들을 거의 잘 못 본 상태에서 어벤져스를 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막 뭔가 그냥 볼만은 한데 뭔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좀 찾아본 스타일이라서 근데 이 이터널스라는 게 사실 이제 엔드게임 이후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뭔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요 스토리 자체 안에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에 마블을 잘 안 봤던 사람들도 새로운 시작을 맞아요. 함께하는 스타트의 어떤 느낌으로 봐도 오히려 괜찮은 이전까지 거야. 소개되지 않았던 캐릭터들이 처음 네. 하는 거니까 맞아요. 오히려 이제 같이 가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좀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네. 저는 제 한 줄 평은 마블의 난제 정답은 사랑 물음표입니다. 네. 마블의 어려운 문제 이게 왜냐면 그 이터널스라는 게 그 구조상으로도 그렇고 예전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까지에 있었던 그 페이지들을 쭉 보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랑 비슷한 위치랑 그 설정에 좀 어떤 그 겹치는 지점이 많은 그 위치의 작품이라고 보는데 왜냐면 한 번에 등장인물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전에 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나오기 전엔 지구 안에서 이렇게 옹기종기 벌어지는 이야기였어요. 막 자기 뭐 부모님의 원수를 갚거나 뭐 이렇게 지구 안에서 벌어지는 악당들이었는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나오면서 광활한 우주로 이야기가 펼쳐지고 거기서 그리고 사실 타노스라는 존재가 국회에 언급이 되면서 이게 스케일이 엄청 커지는 이야기의 브리지 역할이었는데 사실 제임스 건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한 편 영화 안에서 캐릭터들 소개도 해주고 위트도 살려주고 그러면서 우주적인 캐릭터들이 나오는 게 이질감이 안 생기게 이걸 한 번에 해냈어요. 그러니까 야, 진짜 미친놈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했는데 이터널스가 그래요. 그 마블에서 사실 가장 큰 난제가 두 개가 있는데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갈 때 첫 번째가 멀티버스. 이 개념은 근데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나 인피니티 워에서 좀 소개를 해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조금 학습이 돼 있어요. 근데 셀레스트리얼이라는 존재들은 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에서만 한 번 나왔었고 지금까지 언급만 됐지. 얘네들이 이제 우주의 그 마블 세계로 보면 신들이에요. 신들이랑 주인공들 아무리 히어로라고 해도 뭐 캡틴 아메리카 이런 애들 그냥 방패 던지고 그냥 이런 애들인데. 그쵸. 이런 애들이 신하고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뭐 등장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 블랙 위도우 같은 애들은 이제 할 게 없는 거잖아요. 뭐 이제 이런 신들급 캐릭터들과의 대결에 대해서 소개를 해줘야 되고 이제 이 마블 세계관 안에서 걔네들을 자연스럽게 불러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정말 어려운 숙제다. 이 어려운 숙제를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클로이 자오 감독이 되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잘 풀려고 난제를 공부를 했는데 근데 그 정답이 계속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풀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게 딱 마음에 드는 정답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정답은 사랑으로 물음표로 뭐 답일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시원한 정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랑은 뭐든 답이죠. 뭐든. 맞습니다. 언제나 좋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양 감독님. 상점 1점. 네. 계속 저렇게 말해야 돼. 네. 아무튼 좋습니다. 이렇게 한 줄 평 얘기했는데 지금 뉘앙스만 봐도 조금 양 감독님과 저는 그렇게 아주 좋게 보진 않았던 것 같네요. 네네네.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좋았던 점, 싫었던 점, 이상했던 점에 대해서 마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나누세요. 일단은 이게 약간 우주랑 이 지구 서사가 기본적으로 박혀 있는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바빌론 얘기도 나오고. 맞아요. 근데 운명. 네, 이 영화를 혹시 아이맥스로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본 게 그 삼각김밥 같은 그 도모라는 도모. 우주선 모노리스. 네, 근데 일본에서 만들었네. 분명히 도모아리가 또. 네, 근데 도조 아닌가? 이게 압도적이지가 않더라고요. 사이즈. 무슨 그러니까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아이맥스에서 보면 압도적이려나? 왜냐하면 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 우주를 다룬 영화에서 스타워즈 같은 경우는 기세 같은 게 되게 느껴지고 압도적으로 느꼈던 건 인디펜던스 데이였거든요. 그 우주선 자체 보는 자체만 하늘을 덮. 네. 대단했습니다. 근데 요번에 나온 요것도 뭔가 좀 압도적인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화면상 그게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 압도적인 건 네. 대부분 경험상으로는 영상보다 좀 사운드가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있는데 근데 저는 제 경험상 화면이 작아도 압도적인 영상은 압도적으로 느껴져요. 예를 들어 인디펜던스 데이를 집에 32인치 TV로 봐도 그렇죠.
와 하게 되는 그게 있어요. 아마겟돈도 그렇고. 그게 아마 화면 네. 연출력이라고 좀 봐요. 제가 근데, 보기에는 그게 아쉬웠어요. 아이맥스에서 봤어도 네. 뭐 듄도 아이맥스에서 꼭 보라고 막 이런 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많이 근데 있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 네. 영화적 경험을 예. 좋은 영화를 더 좋게 보는 건 모르겠는데 이건 아이맥스에서 보지 않으면 재미없다라는 건 저는 못 만든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맥스관은 되게 몇 개 안 되잖아요. 그쵸. 전 세계는 몇 개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촬영할 때 아이맥스 그거로 찍지 않으면 그렇죠. 또 그렇게 효과적이지도 않은데 하여튼 그래서 저는 그런 압도감을 좀 느끼고 싶은데 궁금한 거죠. 혹시나 일반관에서 봐서 그런 거였나? 왜냐면은 이 작품에서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면 이터널스 자체를 모르고 저도 그러니까 예전에 마블 처음 볼 때처럼 전혀 몰라요. 어떤 인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근데 그들이 예고편을 봤을 때 전 저 생각났거든요. 그 명절 때 막 파는 종합 선물 세트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입은 옷이랑 색깔이 비슷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알 네,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재밌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야성이거든요. 되게 이런 모습으로 나오네. 막 피리 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맞아요. 근데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은 여기는 마치 제복 같은 걸 입고 너무 정갈한 느낌이 드는데 반면에 반대쪽도 되게 빌런들이 깔끔해요. 제가 봤을 땐.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걸 보려고 이걸 보는 게 아닌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드는 게 아까 한 줄 요약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말로 설명을 하니까 우리 그때 노매드랜드 얘기할 때 그 얘기 했었어요. 솔직히 나는 히어로들이 이게 풍광 보면서 얘기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아. 그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블록버스라는 건 기본적으로 액션도 들어가고 뭔가 다이나믹한 게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화를 보면 절반 정도는 다 토크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마드랜드 보는 기분 계속 드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보고 비슷한 있는데 장면도 나와요. 비 오는 우중충한 데서 네. 대화 나누는 것도 그렇고 네. 자꾸 기시감이 들더라고요. 이게. 길가메시가 얘기했어. 이렇게 하니까 그게 글쎄 근데 거기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참 우리 블록버스터 영화제에서 액션 이렇게 꽂아놓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게 그냥 확실히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좋았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원래 이제 빵빵 때려 부르시는 액션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저는 뭔가 사람들 그 배우들의 대사나 역할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듣고 이렇게 따라가는 걸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블록버스터를 많이 안 보는 이유도 약간 좀 그런 쪽에 있거든요. 근데 간결한 설명이 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커피 한잔 할래? 정도의 대사로도 충분히 대화가 되는데 그런 거 그 있잖아. 그 어쩌고 저쩌고 어디서 TMI. 근데 친절하고 좋은데 그거보단 커피를 마셨으면 좋겠는데 아마 왜 이렇게- 감독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알아듣지 그리고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영화에서 좋았던 것 쪽을 떠올리라면 뭔가 벤치에 그냥 히어로들이 앉아서 둘이 얘기 나누거나 그러죠. 막 이런 게 더 좋아요. 풍광에서.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선 간결한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아. 절대. 그러니까 그렇게 막 얘기하고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 영화의 모순인 게 CG를 많이 쓰고 돈을 많이 들인 장면보다 사실 그거는 제작비가 안 드는 장면이에요. 아무리 유명한 배우들 그렇죠. 몸값 빼면은 그냥 그 장소에서 앉아서 얘기만 나누고 그냥 자연이 그 애니메이션인 거잖아요. 자연이 그쵸. 볼거리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이 더 효과적으로 좋아 보이니까 사실 블록버스터 액션 영화로서는 조금 뭔가 엇박자가 나는 느낌이 들 수밖에 별 없는 생각 느낌인 없이 거죠. 조금 오늘 머리 식히러 영화 보러 와 마블 시리즈 나왔대 라고 봤다가는 그러면 인류의 모든 것은 사랑인가? 뭐 이렇게 되는 느낌이 그건 약간 사실이죠. 약간 모든 게 사랑이죠. 이제 뭐 어떤 큰 서사 이야기의 시작이고 그래서 이제 인물들에 대한 소개를 좀 유리하게 하는 게 아닌가. 하지만 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듄보다는 훨씬 디테일하고 친절했어요. 그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터널스를 잘 모르는데 정도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뭔지 몰라도. 아마도 그 감독이 자기가 잘하는 게 뭔가라고 했을 때 어떤 제가 보니 최고의 능력은 로케이션이랑 이게 되게 아름답게 풍광을 찍어 그냥 공원에 걷는 모습도 되게 예쁜 느낌이 이미지가 보이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감독 자기 색깔을 잘 찝어준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서 들고 원래 한 줄 평을 헐리우드판 노매드랜드라고 하려고 했다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다람쥐. 그리고 좀 그거 좋았어요. 오프닝 그 마블 로고 쭉 올라가는 거 나오잖아요, 원래. 예. 그 전에 얘는 에피소드를 하나씩 꼭 넣잖아요. 그거 마지막에 나오는 음악이 굉장히 유명한 음악이에요. 땅
그럼 초침들이 똑딱똑딱 나오잖아. 이게 핑크 플로이드라고 프로그레시브 락 밴드인데 예. 프로그레시브 락이라는 장르를 만든 팀인데 그 팀에 그 더월 유명하잖아요. 그 전에 타임이 이 제목이 타임. 근데 그 곡이 딱 나오는데 너무 반갑더라고. 설마 비슷한 곡인가 했는데 그거였고 그다음에 그 The End of the World 노래. 와, 이거 와 그때 아니 둘이 커플석에서 봤는데 뒤에서 자꾸 음악 나올 때마다 반크했네. 지렸고요. 근데 되게 좋아하는 노래예요, 제가 그게. 그래서 이 노래가 나오니까. 근데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라민 자와디 음악 감독 제가 좀 좋아하는 감독이에요. 네. 퍼시 음악 감독 이따 퍼시픽 DDR 때 님. 얘기하겠죠. 네. 퍼시픽님이랑 왕좌의 게임이랑 원래 게임 음악 하시던 분인데 아이언맨 1. 딱 들으면 이분 음악은 알아요. 따라란다다단다단 음악만으로도 그냥 신나는데 그런 음악들이랑 실제 그 오리지널 스코어 그러니까 그 기성곡을 쓴 것들이랑 간극이 너무 나고 그러니까 그쵸. 이게 영화 두 개 막 짬뽕한 것 같은 느낌? 그런 저는 것들. 오히려 가오갤 영향을 받았나? 왜냐면 가오갤이 기존곡을 되게 잘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 영향 받았나? 근데 그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어렵죠. 기존곡을 쓴다는 거는 그렇죠. 근데 왠지 이 감독은 그래도 기성곡 쓴 것들이 오히려 그 감독 취향인 것 같고 네. 라민 자와디 음악은 액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좀 부족한 걸 메꾸려고 쓴 것 같은데 이전에 썼던 다른 음악 그 같은 음악 감독의 음악들을 보다 네. 인상이 별로 안 남은 걸 그리고 액션 장면들도 그쵸. 이게 요 근래 듄도 그렇고 뭔가 액션 아니 그러니까 영화 잘 만든다면 거장들이 액션 연출이나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탁월하지는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청 줘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솔직히 액션은 찍기 힘들어요. 네, 편집도 그렇고. 맞아요. 그런 산만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던 점은 예. 캐릭터 구성이 좋았다. 아. 인물 구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더라고요. 예, 뭐 좋았어요. 보면 뭐 각자의 능력치들도 있지만 이 이터널스들이 뭐 예를 들면 장애를 가진 장애를 가진 캐릭터도 나오고 맞습니다. 또 유색인종들도 말을 나오고 못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그 안젤리나 졸리가 맡은 건 약간 정신 지체 장애가 있는 캐릭터라고도 볼 수 있고 성소수자들. 맞아요. 소수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원래 이터널스라는 캐릭터 자체들이 그런 소수자들의 이미지 여기 뭐 그 성소수자들 남자들끼리 좋아하고 이런 아이들 갖고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레퍼런스로 해가지고 만든 캐릭터 약간 군들이기 때문에 그걸 그 정체성은 고스란히 잘 가져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말이 맞네요. 뭐냐면은 히어로들도 소수자예요. 일반 대중에 비해서. 맞아요. 소수자 많이 없잖아. 맞아. 근데 이게 거의 힘센 없어. 소수자니까 네. 그 느낌이 좀 다른 느낌의 그냥 소수자죠. 숫자로만. 네. 최근에는 지금 미국에서 무슨 50주년 기념인가 뭐 슈퍼맨 새로 캐릭터가 나왔는데 약간 남자 캐릭터인데 뽀뽀하고 막 이런 거 나와가지고 야, 슈퍼맨까지 이런 그 PC함의 대상으로 놔야 되냐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그게 의도적으로 내가 해석을 한번 그렇게 해볼게라고 한 얘는 그래서 팀 버튼이 배트맨 찍으려고 할 때 니콜라스 케이지 얘기 나왔잖아요. 슈퍼맨. 슈퍼맨.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그래 저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건 괜찮은데 너무 좋아. 어떤 타이에 의해서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식의 그러니까 스타워즈 때 사실 욕을 되게 많이 먹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원래 갖고 있던 캐릭터가 무너지는 느낌이 드니까. 아니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떤 배역이 아시안 배역인데 이거를 백인으로 바꾸면 화이트 워싱이라고 욕을 하는데 이건 원래 백인인데 뭐 아시안이나 흑인으로 바꾸면은 별 얘기를 안 해요. 그것도 불합리한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아니 들어요. 그걸로 일례로 이번에 인어공주 인어공주가 실사할 때 네. 흑인 친구인가요? 맞아요. 네. 맞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말 많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좀 결과가 나와가지고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던 캐릭터의 팬들은 이터널스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원래 갖고 있던 팬들 입장에서 배신감을 느껴지는. 그렇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근데 연출이나 각본에서 그런 그 의도를 한번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인정이. 그러니까 저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가져가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경향 때문에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고민해봐야 되는 게 예를 들면은 서부 시대 개척 시대 얘기했을 때 흑인이 노예했던 시대가 있으면은 곤충잡이들의 서사를 얘기하면 흑인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나는 다양한 인종을 넣어볼 거야라고 한다면 상관없지만 아니야 넣어야 돼가지고 말도 안 되게 거기다 흑인이 총 쏘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늘 얘기하는 게 저는 작가주의를 약간 신봉하는 편이라서 작가주의적으로 연출이 뭐 하겠다고 한다면 인정. 근데 그게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럽시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거는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PC하게 집어삼켜지면 영화가 이상하게 되는 네. 거고 그런 영화가 이제 프레데터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나온 프레데터 관련 영화인데 네. 그 억지로 막 다양한 인종 넣고 막 그러다 보는데 스토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못 챙겨가지고 영화가 사실 산으로 가는. 프레데터는 원년 팬들이 꽤 있었잖아요. 저도 그렇죠. 어렸을 때 90년도에 되게 너무 재밌게 재밌게 그냥 봤어요. 외계인이랑 싸우는 내용인데 굳이 그게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그리고 그랬으면은 말씀하신 대로 스토리를 좀 잘 풀어 나가든가 얘기해야 되는데 글 쓰던 애가 까먹어요. 이터널스는 그런 면에서는 되게 좋았어요. 예를 들면 그냥 캐스팅만 다양하게 한 게 아니고 인도 배우가 인도인을 쓴 역할은 인도에서 배우 잘 나가는 배우야. 여기서 너무 대대손손 연기하는 배우야. 그리고 그 장면도 우리가 맨날 인도 영화에서 맨날 그 군무 나와야지 막 이랬었는데 그게 그대로 나오니까 반갑더라고. 너무 대놓고 시작이 그거야. 너무 신나는 너무 신나고 재밌었어요. 그 장면을 고스란히 제대로 찍고 인도 영화들의 습성이나 이런 거에서 잘 보여주고 맞아요. 그 캐릭터 말고 다른 캐릭터들도 각각의 어떤 성향이나 색깔 이런 거를 최대한 좀 존중하고 살리려고 많이 애를 쓴 것 같고. 그러니까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감이 아니라 정확히 나름의 고증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부담은 없었어요 전혀. 그래서 네. 각자 한 명당 각자 자기 입장이나 이 사람이 상징하는 게 뭐다에 대해서 명확했는데 애매했던 캐릭터는 사실 마동석이랑 마동석은 원작에서도 길가메시가 원래 한국 사람이나 이제 동양계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었고 그걸 이제 한국계로 바꿨는데 아시안계가 거기에 그 다문화로 있는 거로 치기엔 여자 주인공이 젬마 체니 이미 제일 세죠. 중국인 네. 배우가 있고 네. 아시아계 캐릭터 겹쳐요. 그게 있고 또 베리 키오건 역할이 이 친구는 어떤 소수를 담당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에이 잭슨은 그 마지막에 볼 때 뭔가 좀 얘는 뭔가라고 생각은 했는데 저는 정확히는 안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레이젝스가 세마이에 얘기하는 거죠. 셀메 헤이액은 그 멕시칸 근데 라틴 계열이었고 잠깐 새끼를 벗어났는데 영화보다 중간에 예. 슈퍼히어로인데 예. 에이젝스는 무슨 능력이 있죠? 회복, 힐링, 그래요? 힐링 맞아요. 팩터. 예. 그걸 처음에 뺏기.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왜냐면 좋았네. 아니 보통 다 힐링이 자가 힐링이 돼. 그러니까 그 예. 빌런도 자기 스스로 이거를 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그 순간 그럼 그건 특수 능력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에이젝스한테 뺏은 능력이었고 그러니까, 에이젝스는 타인까지 회복 가능한 힐러였었고 우리 헤이액 누나 몸도 그런데 정신적인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대목격에 예, 리셋도 할 수 있고 보스였었으니까. 정말 좋은 누나예요. 네. 셀마이에 보고 옛날에 황혼의 새벽 네. 생각나더라고요. 진짜 정말 리즈 데스페라도랑 맞아요. 옛날 생각하면 한때 스페니시 미니어 배우를 대표하신. 근데 또 오늘 보니까 또 잘 읽으신 것 같아. 읽다 보니까. 예. 하여튼 캐릭터 중에서 어떤 캐릭터가 제일 인상 깊으셨나요? 혹시? 저는 누가 뭐래도 사실 저는 그 빨리 달리는 능력 아. 자꾸 이상하게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 수화를 하잖아요. 근데 뭐 잘은 모르겠는데 자꾸 눈길이 가고 그 친구 자꾸 밟히는구나. 뭔가 약간 그런 캐릭터들이 학교 있잖아. 가는 길 봤어야 되는데. 그런 캐릭터 있잖아. 아니 당신이 베리 케어건 좋아하잖아. 그런 거랑 같이 뭔가 능력치도 그렇고 제가 좀 마음에 들어하는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액티브하잖아요. 거기 있는 그 중에서. 그리고 액션 씬도 되게 좀 화려하고 공을 좀 들인 게 느껴지는 게 그리고 가장 좀 선하다고 할까? 뭔가 그 맞아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정서나 이런 것들이 맞아요. 사실 그 이름이 마칼리였나? 하여튼 뭐 마갈인가 마칼. 예, 하여튼 뭐 세 글자입니다. 극중 이름이. 예, 그 친구랑 그 이카리스로 나온 이카리스 둘은 사실 DC 쪽으로 보면 슈퍼맨이랑 플래시랑 그렇죠. 겹쳐 보이는 게 많고 사실 원작에서도 슈퍼맨이랑 플래시랑 뭐 누가 그 DC에서 달리기 빨리 하냐 싸울 때 어떻게 싸우냐 막 이런 둘이 싸우면 나올 것 같은 액션 시퀀스들이 여기서 많이 나와가지고 그 장면이 조금 인상 깊었는데 맞아요. 사실 그런데 그게 막 해도 결국 제가 이길 걸 아니까 긴장감이 생기거나 그런 액션 씬들은 참 아니었어요. 뭔가 화려하게 막 보여주는데 약간 사실은 공허한 마지막에 그
누구지 빌런 있잖아요. 네. 아. 걔가 뭔가 이렇게 좀 할 줄 알았는데 저도. 거기도 약간 좀 아쉽게. 데비안츠. 네네 데비안츠. 데비안츠 리더가 나쁘는데 사실 데비안츠가 이번에 캐릭터가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였거든요. 왜냐면 옛날에 미드 히어로즈를 봤을 때도 그렇고 그런 캐릭터들이 있어요. 우선은 안티 히어로인데 다른 히어로들을 죽이면서 그 능력을 뺏는 히어로가 있거든요. 미드 그 히어로즈에서 악당이 그런 역할인데 엄청 멋있고 또 보면 여기서도 사실 그 셀레스트리얼들이 그 인간들을 공격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포식자들 정리하려고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진화를 해버리니까 나중에는 척결 대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불쌍한 상위 군인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버려진 거죠. 버려진 군인들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옛날 블레이드 2 보면 거기에서 뱀파이어 왕자가 이런 캐릭터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그 기에로모 델 토로 그 헬보이 2에서도 악당이 이런 캐릭터 있어요. 그러니까 악당인데 서사나 이게 되게 좋은 그 윈터 솔저에서도 좀 그런 캐릭터가 있고 해서 되게 서사를 잘 만든 캐릭터였는데 마지막이 아쉬웠어요. 마지막에 그냥 마동석을 죽인 캐릭터여서 안젤리나 졸리한테 복수당하는 걸로 끝내버리니까. 그쵸. 아, 그 데비언츠들이 갖고 있던 어떤 그 불쌍한 애들에 대한 명분이나 막 이런 것들. 아, 생각해보니까 스타크래프트의 캐리건도 그런 역할이네요. 그렇죠. 그러네. 근데 스타크래프트에. 그래도 스타크래프트 캐리건은 어우. 상징적으로는 엄청나게 남아 있는데 얘는 그러니까 죽었네? 저렇게 그냥 퇴장시켜 버리니까 네. 사실 캐리건은 스타크래프트 2에서는 그 메인 주인공 그죠. 역할이니까 좀 아쉬웠어요, 맞아요. 진짜. 그래서 좀 아쉬웠고 그게 왜 어떤 누군가의 결정으로 이게 결정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매력 있는 캐릭터 하나를 놓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기도 하고요. 사실 이터널스 캐릭터들도 좋았고 쓰임새나 한 명 한 명 다 존중하는 느낌이어서 그러니까 장치적으로만 이용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아마 이 영화에서 가장 큰 장점이고 이게 아마 재미없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인물들을 소개해 주는데 제가 보기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좀 특별한 케이스고 그 캡틴 아메리카 1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영화에서 이 캐릭터들의 매력을 알았으면 앞으로 나오는 영화들에서는 사실 화려한 액션이나 볼거리만 보여주면 되거든요. 이제 소개 안 해도 되니까. 이제 그걸 위해 밑밥을 깔기 위한 2시간 반은 좀 길었지만 그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과도한 친절? 인물들을 소개하는데 공을 좀 많이 들인. 그러니까 물론 불친절한 것보단 나아요. 그럼 무조건 100% 나는데 조금 많이 더 그러니까 밥 한 그릇 더 먹을래요? 근데 이만큼 덜어준 거죠. 이게 정확히 그 베놈이나 그 영화들을 보면 헐리우드에서 요즘 나온 히어로물 중에 그냥 액션만 때려붓고 되게 스토리도 뻔하고 막 유치한 거 있어. 근데 흥행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영화의 정확히 반대 지점에 있는 영화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속도감은 어벤져스 처음이었어요. 아, 원. 네, 왜냐면은 인물 소개를 아주 디테일하게 하지 않은데 나오면 대충 누군지 알겠어. 일단 이런 느낌이 맞아. 나오자마자 팅태그 하면서 인물 그쵸. 관계도 구성되고 그러면서 알게 되고 이러니까 솔로 무비를 안 봐도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조스 웨든 잘했어. 이거 그 새끼. 저스티스 리그를 그만 만들어서.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많이 눌러 담아 주셨다. 예. 네. 분명. 그 분명. 다음 얘기가 얼마나 고향이 충남. 부여라 그랬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하지만 그리고 인물 그 능력 같은 경우도 조금 아쉬운 거를 굳이 얘기하면 이제 주인공 캐릭터 중에도 그 서세이 자꾸 서세이가 생각나. 왕자 게임 저도 그거 캐릭터들이 많이 보면서 계속 나와가지고. 서세이입니까? 발음이 네. 그 뭔가를 파괴하기보다는 뭔가를 변화하게 만드는 힘으로 세상을 좀 바꾸는 이런 캐릭터 주인공이었는데 세르시 캐릭터 되게 인상적이었고 연출도 괜찮았는데 저는 이제 베리 키오건이 맡은 드로이그는 사실 능력이 되게 센 능력이잖아요. 그거 거의 둔해서 바로 이게 맞아요. 그거 거의 그 능력이에요. 사람들 마인드 컨트롤하는 거니까. 근데 영화 솔직히 말하면 자기 그 부리는 사람들 조종한 거 빼면 없어요. 그리고 계속 뭐 먹으면서 설렁설렁 연기를 하는데 먹방. 베리 키오건을 참 좋아하는데 얘 너무 좀 편하게 연기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액션도 없어요.
별로 없어. 너무 쉽게 연기 막 다른 애들 막 싸우고 날아다니고 막 이런 네. 고생하는데 얘는 사라지고 그러니까 딴 데로 예, 없어졌다가 좀 나타나고 너무 편하게 연기하는 것 네. 같아가지고 좀 약간 꼴보기 싫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꾸 악역만 맡아가지고 이번에도 대단한 악역일 줄 알았는데 조금 포지션도 좀 애매했고 자, 2탄에서 기대해 보는 걸로. 아무튼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쬐끄만 아이 네. 팅커벨이라고 불렸던 네. 그 친구도 능력에 비해서나 쓰임새나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아쉬웠어요. 마지막에도 이게 결국 사랑 때문에 배신하고 사랑 때문에 배신했던 걸 다시 되돌리고 그냥 모든 걸 사랑 하나로 퉁쳐버리니까. 근데 그 텀도 너무 짧아가지고 그러니까. 같이 이게 감정이입할 시간이 없었어요. 아니 나한테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칼질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쉽게 용서를 한다고? 라거나 인물 관계에 대해서 너무 좀 쉽게 전복이 되는 느낌. 그리고 그런 인간에 향한 욕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도 좀 적었어가지고 맞아. 그렇게 감정했어? 얘네들이 인간을 왜 그렇게 위해주지? 인간을 위해서 자기들의 어떤 사명감 다 포기하고 인간을 위해서 다 헌신하는 거잖아요. 네. 절대적인 신 네. 같은 자랑 맞서 싸우면서 자기들이 배신당한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왜 그렇게 인간을 좋아하지? 그럼 세르시는 이해가 돼. 네. 그러니까 그런 남자친구가 모티브를 좀 지구인이니까. 줬으면은 하겠는데 그건 또 조금 부족했고. 근데 그 뭐 7,000년 그 이상의 세월을 지구인들과 함께했다면 밥상도 많이 나눴을 거고. 근데 거기서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이 이터널스와 소통이 가능한 인간들은 최근의 인간들이지 그 전에는 거의 신과 인간의 만난 개념이라서 교감까지는 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해산한 다음에 아마 개별적으로 살면서 관계를 맺은 건데. 근데 그 장면은 안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그 옛날에는 진짜 뭐 구석기에서 신석기 때 칼 쥐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갑자기 철기로 갑자기 넘어가지고 막 이러는데 이제 그때는 우리가 이제 애완동물 기르잖아요. 애완동물. 반려동물.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뭐 뒤로 갈수록 우리가 예전에 개나 고양이들을 우리가 어린 시절에 대했던 전체적인 그런 어떤 분위기하고 지금 분위기는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걔네들도 아주 오랜 세월을 지구인들과 함께하면서 좀 많이 동화되지 않았을까. 제일 큰 건 가족이다. 이제 연애와 가족이 된 애들한테는 이게 계속 얘기하는 사랑과 가족. 이 감독의 모티브네. 그러니까 헐리우드판 노매드랜드네. 그러니까 외롭게 고독사하지 말고 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함께 죽자. 아니 이렇게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여기 나오는 주인공부터 조연들을 이렇게 쭉 보고 있으니까 이 이야기 구조 속에서 어떤 사랑과 이런 가족애로 안 얽힌 사람이 없네. 다 얽혀 있고 결국엔 그 보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싶었던 이 것 같아요. 안에 있는 애들 자기들끼리 다 연애를 해요. 그러니까요. 내부에서 살마 헤이의 에이젝스만 안 하고 있고 그렇죠. 다 서로 약간 삼각관계도 있고 좋아하면서 남자끼리 좋아하는 애들도 네. 있고 모두가 좋아하고 있습니다. 베리 키오거는 특히 왜 별거 하지도 않으면서 연애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마음에 안 들어요. 그거라도 해야죠. 근데 그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머감가? 아니 유머 감각이 좀 없다는 거. 왜냐면 솔직히 감독이 웃기려고 하는데 잘 안 웃겨.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공부 진짜 열심히 하는 애가 갑자기 웃겨볼게 했는데 불편한 거 있잖아요. 안 웃긴데. 야 얘들아 1 더하기 1이 뭔 줄 아니? 귀요미다. 웃기지? 재밌는 얘기 또 해줄까? 그러면은 나도 재밌는 얘기 분위기 쌓여주면 사랑해. 이렇게 나도 재밌는 얘기 해볼 깨소금 뭐 이런 거. 집에 가서 재밌네. 애들이 왜 안 웃지? 내가 거봐 애들은 나 싫어해. 근데 이 영화 보면서 좀 웃었던 장면은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동석 나오는 마동석 장면은 마동석 싸대기와 인도 장면 네. 그 두 장면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인도 장면은 시작하자마자 그냥 헉해서 헉. 왜냐면은 못할까봐. 저는 그러니까 웃기려고 던져주는 건 알겠는데 그 에너지가 100까지 안 오고 한 70에서 멈추니까 약간 웃어도 좀 머쓱한 느낌이랑 주변 사람들한테 좀 민폐 끼칠 것 같아서 못 웃겠는 유머 코드들이 꽤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감독이 약간 자신이 없었나 봐. 근데 자기는 깔깔깔 웃었을 수도 있어요. 감독. 아니면 저기 누구 씨 일로 와봐요. 이거 하면 웃기다면서요. 뭐 이랬을 수도 있죠. 받아서 쓴 개그. 네, 근데 그런 거는 근데 좀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헐리우드 조크라고 하잖아요. 블록버스터 그 약간 대중 영화 잘 만들었던 감독과의 확실한 차이가 있는 느낌이죠. 마이클 베이나 막 이런 애들은 사실 그 상업 영화 잘 만드는 사람들은 그 잘하거든요. 아까 그 제임스 카메론 같은 사람들도 그렇고 위트 있는 거 되게 잘 던지거든요. 근데 위트가
진짜 갖기 어려운 재능이라서. 어렵죠. 타고나는 네. 거죠. 제임스 건 봐요. 저는 그리고 좀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 신들 생김새가 좀 너무 웃기더라고요. 안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그 셀레스트리아? 예. 그 눈 8개인가 달린. 그래가지고 보면서 그거 보고 웃었어요? 나 약간 로봇 웃을 게 얼마나 없었으면. 그게 지게성애자. 아니 생긴 게 너무 그 디자인 자체가 원래 이제 뭐 원작이 있겠지만 약간 예. 느낌이 다 그렇게 생겼어요 원래 캐릭터. 저는 그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걸 보면은 메카물이 많잖아요. 네, 메카닉, 근데 건담이나 뭐. 걔들이 로봇가 점점 커져요. 그래서 그랜다간인가라는 로봇가 네, 있는데 그랜다간. 걔네는 별 하나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나 솔직히 혼자서 웃은 게 뭐냐면 맨 마지막에 구름 거치면서 얼굴만 딱 나오는데 뭐야 그랜다간이야? 뭐야 저거? 아니 그게 좀 웃기더라고 나도 보면서 맞아요. 갑자기 왜 하늘에서 그다음에 나오지? 마동석 싸대기 씨는 우리나라 사람은 웃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럴 수도 있고. 예. 서사를 모르면 생각보다 해외에서도 좀 뭐 부산행이나 좀 음. 마동석에 대해서 인지도 있는 사람들한테 마동석은 주먹으로 때리면 안 돼요. 싸대기 때려야지. 못 일어나더라고요. 네. 그거 같고. 예. 그리고 저는 영화 보면서 좀 이건 되게 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건데 영화에서 보면 이거 제가 감독 웃기려고 얘기한 것 같은데 초반에 배트맨 얘기를 해요. 배트맨을 언급을 해요. 근데 그리고 또 후반에는 이카리스를 보고 슈퍼맨 제 아들이 슈퍼맨 망토 말고 얘기하는데 네. 그게 그냥 그 히어로 개그일 수도 있는데 이게 마블 시리즈에는 사실 고담이나 그리고 그 데일 플레인에 있는 슈퍼맨이 사는 메트로시티인가 없는 존재고 없는 도시거든요. 마블에서는 아예 존재할 수 없는 캐릭터들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이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쿨병 걸려가지고 DC를 언급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큰 빅 이벤트 중에 DC랑 마블이 콜라보한 이벤트가 있는데 이 사람은 거기까지도 언급을 예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개그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그냥 지나가고 우리들은 익숙할 수 있는데 절대 있을 수 없는 예를 들면은 드래곤볼에서 북두신권 캐릭터 얘기를 하는 이런 그러니까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캐릭터들을 언급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얘기한 건지는 좀 물어보고 싶다. 마블이 위기감을 느낀 게 아닐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게 예를 들면 그동안 슈퍼히어로 무비는 마블이 주도해왔거든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솔직히 마블이 잘 나갈 때는 DC는 폭망이었어요. 감독 피지컬도 안 되고. 근데 지금 최근 추세를 보면은 DC가 이제 상승하는 추세고 마블이 하는 추세인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입장이 바뀌게 되는 경우에 딜을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 그때 저도 슈퍼맨 얘기했는데 콜라보 한번 해볼래? 그래. 이렇게 그래 니네들도 밑밥. 윈윈하자라고 지금 뭐 소니 스파이더맨이 그 베놈이 계속 스파이더맨 팔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런 DC도 것도 라이징이지 안정감은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콜라보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건방지게 쿨병 걸린 게 아니라 살짝 밑밥을 툭 깔아놓는 거죠. 안 하면 그만이지 뭐. 스케일이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비할 바 안 되는 엄청나게 큰 스케일이라 만약 하게 되면은 진짜 엄청나게 큰 빅 이벤트 최소 3부작 이상 가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거는 마블바 DC바가 아니라 그냥 이런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엄청 큰 선물이죠. 그렇게 되게 사실 되면은. 어벤져스도 처음에는 뭐 엔드게임까지 안 가고 어벤져스 1도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획이라서 그렇죠. 너무 충격이었어요. 앞서 나온 여러 영화들의 캐릭터들을 한 영화에 모아서 주인공으로 쓴다는 게 기가 막힌.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도 하잖아요. 예전에 무한도전이랑 1박 2일 잘 나갈 때 콜라보 해가지고 촬영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날짜가 다르니까 같이 촬영한 다음에 토요일은 무한도전에서 나가고 일요일은 1박 2일 나가가지고 이걸 해보자라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이디어 좋네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공중파가 무너질 줄 모르고 에이 그런 걸 왜 해라고 해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했으면 진짜 재밌었을 것 같아요. 같은 상황에서 뭐 근데 초상권이나 뭐 여러 가지에도 좀 얽히는 게 있었을 텐데 또 같이 갑바 찍고 싸움 서로 자존심. 예. 왜냐면 시청률을 근데 한쪽만 더 많이 나오면. 예를 들면 근데 그거 웃기는 게 다른 나라라니까. 근데 그걸 뭐하러 비교를 해? 근데 이제 편집이나 이거 누가 할 거냐 막 이런 그쵸. 거에 대해서도 그리고 좀 이제 역시 김태호가 최고야 나영석이 최고야 말 나올 테니까. 근데 지금 하면 되게 신박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긴 하네요. 네. 정말. 아주 그 방청객들한테 큰 선물이 되지 그쵸. 않았을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 영화도 진짜 나중에 만약에 아말감 뭐야? 그 프로젝트 아말감 브라더스라고 그러면은 그 네. 이 DC랑
그 마블을 전체를 다 만든 존재들이에요. 네. 쌍둥이 커다란 로봇 같이 생겼는데 걔네들이 모든 세계 그러니까 만화 코믹스를 관장하는 신. 그래서 걔네들이 실제로 그 콜라보했던 코믹스 역사에서는 한 2번인가 큰 빅 이벤트가 있었어요. 근데 막 그렇게 대단히 재밌게 그럴 그런 수도 건 있겠네요. 제가 몇 년 안에 한 번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좀. 왜냐면 사실 이게 저는 마블이 그동안 페이지 이거 하나를 장식한 게 저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10몇 년 가까이 사람들을 기다리게 하고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다 만족을 시켜주고 이렇게 이끌어 나갔던 전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주들이 그냥 이게 시루가 안 맞아줬다고 해서 사라져 버린다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서로 그러니까 라이벌이 있어가지고 서로 이게 끌어주고 이렇게 되면서 더 상승해 나가는 거니까 그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케빈 파이기 맞나요 이름? 네 맞아요. 내가 그 사람이라면 이렇게 밑밥을 깔아 놓을 것 같아요. 예, 한 번쯤은. 근데 확실히 네. 엔드게임 이후에 나오는 시리즈들이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블랙 위도우랑 네. 샹치 네. 그리고 이터널스. 예. 어느 때잖아 왜? 예. 그 웃겼네 그래도 그거. 네. 샹치 그리고 이터널스까지 이렇게 지금까지 나온 것만 봐선 앞으로 뭐 스파이더맨이나 이거는 기존 캐릭터니까 확실히 예전만 못한 건 맞아요. 사실은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앞으로 시리즈 얘네들이 이제 콜라보를 할 걸 생각을 하면 저는 아직 이터널스는 그래도 이번에 만든 캐릭터들 이제 능력도 알겠고 얘네들을 어떤 식으로 쓰면 되겠다라는 게 대충 그려지는데 샹치는 어떻게 쓸지 나는 정말 감도 안 오고 아니 이터널스 막 날라다니고 눈을 레이저 쏘는데 거기에서 싸울 거야 링으로? 그리고 아쿠아피는 어떻게 할 거야 거기서 활 쏘고 있을 거야? 나 그래가지고 옆에 여성 저기 안젤리나 졸리 말 걸겠죠. 괜찮아요? 이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 안젤리나 졸리가 그런 제한적인 모습이 사실 또 매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 맞아요. 빠른 그 캐릭터도 이 언어를 할 수 없다는 것 자체에서 매력이 생겨요. 맞아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는 상태에서 그럴 때 그런 분한테 결점이 오히려 아무런 슈퍼히어로 능력이 없는 사람을 붙여주면은 더 시너지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약간 그 개그 담당을 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드네요. 스파이더맨 빠진 위치에서. 그리고 사실 샹치에서는 그분이 제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그렇군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이터널스가 앞으로 어떻게 이거 지금 후속작 촬영을 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좀 궁금해요. 지금 페이지는 앞으로 나오는 거 이제 스파이더맨 나오고 닥터 스트레인지 나오고 블랙팬서 2 나오고 뭐 이렇게 이제 앞으로 나오는 것도 쭉 정리돼 있는데 블랙팬서 2는 주인공이 바뀌겠네요. 그거는 정보는 아직 없는데 아마 슈리가 이어가지 않을까 여동생이랑 아마 블랙팬서지만 다른 캐릭터랑 콜라보를 둘이 같이 하는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안타깝네요.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원탑으로 가긴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 스파이더맨도 체드윅 보스먼이죠, 그죠? 체드윅 보스먼이 그 맞아요. 생전에 와칸다 포에버. 와칸다 포에버로 뜨고 나서 그 얘기 들으셨죠? 뭐 어떤 거요? 그 얘기를 했어요. 약간 명언 같은데 지금 들어보면 너무 기쁘다고. 그 할로윈데이 때 이제 흑인 캐릭터로서 가면을 쓸 수 있는 캐릭터가 생겼다. 이번 할로윈 땐 샹치는커녕 오징어들 때문에 오징어들 짱이었습니다. 천국이 네. 돼가지고 진짜. 오징어 그게 왜 이렇게 유명한 거야? 그것도 사실 아니 진짜 그게 많은 다 죽어. 많은 전문가들이 그 얘기 왜 하더라고요. 그러는 거야? 난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못 느낀대요. 네. 그 한국적 정서가 있대요. 그러니까 한국이 가지고 있는 서사를 걔는 못 경험해 본 거야. 아니 우리 거가 잘 나갔는데 우리만 몰라. 우리 너무 거야. 익숙하니까. 하하 세계관이죠. 난 유명한데 난 몰라. 그냥 쉽게 얘기하면 가장 저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건 딱 한 가지 누가 얘기했었는데 사실 헐리우드이 대부분 영화나 이런 게 장식하잖아요. 근데 얘 영웅이잖아요. 거기는 누군가 나 대신에 해결해주고 뭔가 저런 인물이 있었으면인데 오징어 게임에는 자기가 있더라는 거야. 거기서 다르게 느낀다는 거야. 저건 내 얘기 같은데. 근데 우리는 이거 너무 익숙하잖아. 다 우리 얘기 같잖아. 너무 찌질해 다. 그 한국적 서사가 세계에 먹히기 시작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더 이상 히어로가 아니라 저 영화에 내가 있네.
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외국인들이 하긴 많아요. 우리나라는 영웅주의 좀 오글오글해가지고 그런 거 몰라요. 못 봐주죠. 힘들어요. 맞아요. 우리나라 활동도 잘 안 되죠. 히어로물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그 윤석화 씨가 돌꽃 컴퍼니였나 예, 만들어서 맞아요. 홍길동 만들었을 브라운 때 영웅 장풍 한 손으로 쏜다고 뭐라고 했잖아요. 드래곤볼이냐고. 근데 그거 알아요? 그 그림 화청을 드래곤볼 쪽에 줬다고. 그래서 한 손으로 쏜다고. 그래서 아이 장풍 하나 가지고 뭐라고 그래. 이렇게 되는 그래서 거죠. 이터널스 이번에 아도겐 하더라고요. 킹곤이었나 하여튼 킹, 게 맞아요. 네, 인도 그 캐릭터. 인도 친구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탄지 신고하다가 네. 나중에 에너지파 쏘더라고요. 근데 그래가지고. 조금 히어로 능력을 너프를 좀 덜 시킨 것 같아요 이번에. 뭐냐면은 예를 들면 그거죠. 걔는 죽을 때까지 싸울 수 있어요. 그 방금 인도에는 왜냐면 뭔가 쿨타임도 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뭐가 좀 이게 제한이 좀 있어야지 뭐가 좀 재밌는데 빠른 친구도 빠르지만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있고 뭐 이런 제한이 있잖아요. 근데 인도 그 친구는 제한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좀 그런데 이게 뭔가 좀 이게 너프 시키기도 좀 힘들었을 게 이 캐릭터들이 나중에 이제 우주적 존재들이랑 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최소 캡틴 마블이랑 삐장들 정도의 능력이어야 돼. 아하. 근데 그렇게 치고는 또 너무 얘들이 약해. 그럼 데비언츠랑 약해. 싸우는 거 그건 보면 걔네랑 빌빌거리는 거 보면 얘네들 타노스를 못 이기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결국은 힘을 합치게 되죠. 근데 그럼 디자인을 좀 해줘야겠네. 누가 어떤 이제 힘 밸런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벤져스를 재밌게 보는 이유는 사실 그거예요. 결국에는 개개인도 훌륭하지만 딱 뭉쳤을 때 뭐가 팡 터지는 시너지가 있어서 재밌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너무 그 이카리스. 가구? 네. 근데 걔가 너무 세가지고 근데 처음엔 또 그게 센 모습이 안 보이다가 갑자기 뒤에서 혼자 다 때려부신다고 하니까 저건 또 뭐지? 이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잠깐 그 생각 들더라고요. 초반에는 그렇게 세진 않은가 보다 한 그 정도 느낌이었는데 제일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그래가지고 근데 또 우리 그렇게 세다고 하는 거 치고는 데비언츠랑 싸울 때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기지도 못해. 그리고 또 하나 그 흑형이 링으로 걸어놓으니까 못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뭐야 얘는 도대체 뭐지? 어느 정도가 되는 거야? 도대체 이게 되는 거죠. 아쉽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아무튼 거의 그냥 액션씬에 슈퍼맨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서사 자체도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거지만 조금 지나치게 엮여 있는 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엮인 거였어라고 하면 좋은데 이쪽 보니까 이쪽도 엮여 있네, 저쪽 보니까 이쪽도 엮여 있네 돼 버리니까 그럼 나중에 이거를 다 풀어야 될 텐데 떡밥에서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떡밥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좀 그러니까 이거는 감독 각본 성향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서사가 좀 복잡한 거는 그러니까 너무 단조롭지 않게 가고 싶어하는 의도가 확실히 있던 것 같고 너무 복잡했어요. 전개나 그런 것도 네. 그냥 쉽게 가도 되는데 한 명씩을 찾아간다거나 뭔가 이런 식으로 꼬는 건 감독 역량인 것 같고 사실 근데 저는 그 결론만 얘기하면은 그렇게 계속 진행되면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겠고 인물 한 명 한 명 소개시켜야 되는 게 사실 좋았어요. 좋았는데 이 영화가 가장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된 시점은 이제 그 셀레스트리얼의 음모를 알고 결국 그 적의 정체를 알고 걔를 물리치는 방법을 찾은 다음부터가 뭔가 현실감도 없고 얘네들이 뭐 정신을 모아서 싸워서 이기겠다고 막 하는데 얘네들이 논쟁하는 주제도 조금 나는 뭐 셀레스트리 태어나서는 수십억의 새로운 생명체들을 만들기 때문에 지구인들의 희생을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 막 이런 걸 논쟁하는 것도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 같고 그렇죠. 마지막에 그들을 무찌르는 과정이 뭔가 이렇게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아유 그 니들은 뭔가 해라 결국엔 이길 텐데 그 긴장감이나 이게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그것도 이거는 가장 큰 착오인 게 드루이그 한 명이 걔네 힘을 모아서 걔가 그냥 마인드 컨트롤로 해결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도 너무 간단한 방법인데 근데 내가 안 되면 그 세르시가 네가 물질 바꾸는 능력으로 끝내버려라라고 그냥 나 아니면 너 이렇게 그냥 쉽게 컨택하는 것들이 정확한 데서 내가 한번 해볼게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옛날에 그 약간 잘난 체하는 역시 그 벨키오건 배우가 그 짓을 하니까 더 좀 까쭉대는 것 같고 마음에 안 들었다. 근데 너무 손쉽게 그게 어려운 절대 불가능한 일이나 신하고 싸운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감독이 인물의 서사를 알려주고 인물을 소개하는 건 정말 잘했는데
그 밖에 블록버스터에서 갖춰야 될 액션 씬이라든지 이거 액션에 대한 어떤 당위성 뭐 이런 것들에서는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이 대여정 그 여정의 종지부를 찍는 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 후반에도 배우들이 울면서 개인의 감정이나 이런 걸로 사건을 해결을 해보니까 그래가지고 조금 그게 아쉬워. 영화는 감독의 예술이다. 하지만 뭐 그리고 이번에는 사랑만 각본이 엄청 중요하다는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영화 보면서 뭔가 좀 허술? 아니면 너무 과한? 그러니까 사실 좀 너무 과한 것도 허술하다고 봐요. 적당히 짜임새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생략의 미학도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영화 보면서 제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맨 처음에 그 여자 주인공이 남자친구랑 그 셋이서 거기 그 개천인데 걸어가잖아요. 그때 물에서 잠깐 그거 살짝 보여주고 걸어가면서 있을 때 한강에서 괴물 나오는 거. 그러니까 그게 서스펜스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서스펜스라는 건 그런 거예요. 관객은 알아. 쟤네만 몰라. 그럼 막 불안불안하잖아요. 근데 알려주고 싶고. 약간 오징어 게임을 대하는 우리의 느낌이네. 그게 너무 외국 사람들은 좋아하는 걸 알아. 나는 몰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서스펜스는 잘 만들었는데 그 이외의 건 하나도 못 만들었다는 생각이 너무 세게 얘기했다. 하여튼 잘 못 표현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둘 중에 한 명이 하면 돼 보다는 그 있잖아요. 그 저기 아이언맨도 헐크가 이거 한번 하고 이거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절대 얘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함이 있어야지 아가 되는데 해봐 안 되면 내가 할게 이러면 절대 그게 안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서 칼이 찔리거나 이런 거 이후에도 너무 손쉽게 회복이 되고 이런 것들도 어떤 긴장감이나 이들의 간절함을 추구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이 감독님이 얘기한 아이디어 같은 건 좋았을 것 같은 스토리에 참여하네 우리가 그 뭐지? 감나라 배나라. 그 빌런이 이 감독의 감나라 배나라. 맞아. 자나라? 그 마지막 데비안츠 예, 맞아요. 리더가 그거를 없앨 때 뭔가 작은 어떤 단초가 됐었으면 그게 아주 좋았을 것 같아요. 이상적인 대본으로 가려면 그러려면 근데 사실 마동석이 캐스팅됐으면 안 돼요. 왜냐면 마동석이 그리고 한국이 마블을 전 세계에서 두 번째인 걸 많이 보는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에 이 팬 이벤트 개념으로 마동석을 캐스팅했다면 마동석의 죽음이나 이게 의미를 부여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데 만약에 마동석이 아닌 다른 캐릭터였으면 그렇게 굳이 희생시킬 필요가 없고 데비언츠한테 누군가 그냥 죽고 데비언츠도 나중에 자기 서사를 갖고 나중에 어떤 면에서는 힘을 합쳐서 그 셀레스티랑 같이 싸우다가 심지어 가장 중요한 순간엔 데비언츠가 희생을 하고 죽으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죽지만 실패한 건 아니야. 씩 웃거나 뭔가 이런 장면을 넣어줬으면 아니면 기능적으로 얘가 빨아들였던 거니까 죽으면서 다시 뭐 가서 세졌다 뭐 이런 발산하거나. 식으로, 네, 뭐 그런 식으로 뭔가 키가 될 것 같았는데 이모털스랑 그러니까 같은 입장이잖아요. 맞잖아요. 둘 다 피해자잖아요. 피해자인데 연대할 여수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게 좀 아쉬웠어요. 굉장히 뒤로 갈수록 매력적인 어떤 빌런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는데 그냥 너무 허무하게 끝나버렸어. 혹시 안 끝난 게 아닐까? 이 편을 또 끝날 나올 줄 알았지. 그런 거 잘하잖아. 그러니까 저런 느낌이죠. 가오겔이었나? 거기서 보면은 빌런 중에 콧구멍 없는 애, 바늘 찌르는 애. 그 가디언즈 결혼 멘티스? 네, 근데 걔가 공 폭 빨아도 사라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쟤 뭐 할 것 같은데 갑자기 죽어버렸네 이런 느낌? 멘티스. 아까워요. 폼 클렛 그 한국계 배우시죠. 아, 그래요? 네, 되게 좋아하는 배우예요. 아까 감독님 여자분? 예. 저는 그거 말고 누구지? 그 코 없는 애가 누구예요? 저 외계인인데 그 영화 가오갤로 나오는데 얼굴 길어가지고 외계인인데 그 걔 토른가 누구 이거 화살 바늘 이래가지고 찔랑말랑 이러다가 걔 오즈맨디아스인가 걔. 스파이더맨이 우리 에일리언 작전 해가지고 구멍이 마술사. 근데 마술사. 그 캐릭터가 되게 매력 있었거든요. 근데 맞아. 확 사라져 버리니까 요번에 그런 것처럼 뭐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냥 사라져 버렸네. 기대는 아까워. 되게 셌는데. 아깝죠. 근데 뭐 걔는 악역이니까 그렇다 치고. 하여튼 마동석을 위한 배려가 오히려 그 캐릭터를 데비언츠 캐릭터들을 좀 약화시킨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리고 이거는 사실 안젤리나 졸리한테 역할에도 별로 도움은 안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마지막 그 장면을 위한 떡밥 정도밖에 안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몇몇 장면에서 보면 와 역시 안젤리나 졸리 멋있다라는 생각 드는 장면들이 몇 장면 있었어요. 그냥 그 이미지, 이 클로즈업도 되게 많이 쓰잖아요, 이 감독이. 그래가지고 그걸로 얻은 큰 효과 중에 하나는 젬마 첸이라는 여자 배우분이
볼수록 점점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점점 빠지게 되는 효과를 네. 많이 느꼈고 또 하나는 안젤리나 졸리가 어떤 장면에서는 야, 저 사람 정말 멋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드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미지적으로. 근데 역할이랑 그 캐릭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장치적으로 쓰인 캐릭터 같고. 근데 앞으로는 이제 뭐 그 마블 코인을 탔으니까 뭐 무궁무진하게 쓰이지 않을까. 조금 감각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흥행 감각 있는 연출이 만약에 맞는다면은 되게 살리기 좋은 캐릭터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안젤리나 졸리 캐릭터 자체가. 왜냐면 되게 입체적이잖아요. 그리고 이 영화 자체가 나오는 이터널스들을 골고루 주목을 받게 하고 한 명한테 쏠리지 않게 하려고 애를 좀 많이 쓴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너무 인물이 단편적이니까 각각의 매력은 잘 못 맞아요. 느끼겠어요. 전체적으로 그냥 좋은 팀이다. 그 와중에도 결국엔 젠마첸한테 힘을 실어주니까 몰빵이죠. 이게 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네. 근데 젠마첸도 그렇고 이전에 아쿠아피나도 그렇고 둘 다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에서 주인공이었거든요. 그 영화를 저는 안 봤는데 그 영화가 정말 좋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거 아니까요. 우리 아시아는 모르는데 외국인 좋아해. 이러지 마, 우리 다 죽어. 내가 뭘 전 골라 진짜 오징어 뭐라고 게임 말했지? 오징어 게임을 3부 초반 보다가 아직 아직 못 봤거든요. 야,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럼 발로해요. 근데 제일 좋았어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뒤로 갈수록 재밌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 한번 그래요? 시간 나면 보고 싶긴 한데 저는 앞에가 제일 좋았어요. 초반이 더 좋았고 앞에는요? 사람마다 좀 다를 저 거예요. 그냥 봐야 된다는 의지로 봤습니다. 하루 만에. 아, 그래서 저는 진짜 잘 좋은 모르겠더라고요. 줄 보면 볼수록 좀 근데 나 그거 지루하고. 같아요. 우리 방송에서 얘기했었는데 사람들이 좋다면은 왜 좋은지 궁금해서라도 봐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도 이거는 그거 약간 때문에. 유행이라는 네. 게 또 도니까. 아니 근데 뭐 평가하기를 그렇더라고요. 그죠? 부족해. 우리가 싸이 때도 네. 이런 일이? 약간 그랬잖아요. 유튜브 활성화되면서 맞아요. 약간 반짝 그랬다면 사실 봉준호나 저기 뭐야 BTS? 뭐 네, 이렇게 아까 이터널스 주제가 나오고 나오죠. 불렀더라고요. 네. 아 그래? 네. 이름도 언급되고 그쵸. 그 인도의 뒤에 까메오로 나오기로 했었다고. 그 약간 얘네는 예외야 이런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봉준호가 만들었으니까 BTS니까 근데 오징어 게임은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이상하잖아. 이건 전 세계가 좋아하니까. 그 모든 기운이 다 몰아줬고 혹은 우주의 기운이. 넷플릭스한테도 운이 좋은 거고 여러 가지였고 한국에서 나온 컨텐츠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그렇죠. 이게 일본에서 이걸 만들었으면 그들이 만들던 걸 그대로 한 거가 되는데 한국에서는 좀 새로운 개념이 되니까 확실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 있나 봐요. 이 이야기 안에. 그 이미지들이랑 그 디자인들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저희 강아지 옷으로 트레이닝을 녹색 트레이닝 456 사거든요. 그 의상 너무 이뻐. 이제 그 아까 안 감독님 얘기 중에 이제 떡밥 얘기 나오니까 우리가 또 쿠키를 한번 얘기 안 할 쿠키 수가 두 개 없네요. 있죠. 저는 한 조각만 먹었습니다. 저는 여기는 한 조각만 네. 드시고 나가시더라고요. 네. 근데 커플석에 앉아 있다가 당차게 일어나시고 하고 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첫 번째 쿠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타노스 동생이 나오잖아요. 아. 근데 나는 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난 마블 잼뱅이잖아요. 근데 그건 나도 몰랐어. 저도 몰라요. 잼 뭐지? 약간 이런 느낌. 아 모르는군요. 나만 근데 모르는 게 이거지. 아니고. 근데 뭐야 등장이 좀 과한데 이 정도까지 했죠. 그러니까 처음에 CG 캐릭터부터 막 오바에서 나오고 막 그래서 야, 뭐 대단한 게 나오려나 막 이랬는데 진짜 되게 실망했어. 첫 번째 뭐야 나온 애는 약간 가오갤 같은 느낌으로 맞아요, 나와가지고 맞아요. 네. 나는 호빗인 줄 알았어. 잘못 나왔나? 약간 위트나 이런 느낌이 약간 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 나올 법한 캐릭터처럼 보였어요. 네네네. 근데 이터널스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터널스가 가오갤이랑 가장 좀 연결시키기 편한 좋죠. 세계관이죠. 네. 그렇죠. 아니 얘네들이 이터널스가 걔네들이 처음에 여기 나와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중에 한 명이라고 얘네들도 맞아 나온다. 우주의 수호자들 중에 하나다. 너희들은 지구를 지켜라라고 떠맡긴 게 얘네였고 지구를 지켜라 신하균 아닙니까? 명작이죠. 데타올이 필요하지. 네. 물파스랑요. 아무튼 네. 그래서 두 번째 쿠키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맞네. 두 번째 그거 안 보면 이 영화 아니라고. 아니 거기서 존 스노우 역할을 하던 키스 키스 해링턴 이렇게 단역으로 나오는가 저런 배우들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마지막 쿠키에 그 자꾸 가문 얘기를 할 때 뭐가 있긴 있나 보다. 처음에 반지 줄 때부터도 여자친구가 오래된 가문 당신 가문 반지라고 주잖아요. 그때부터 뭔가가 있었고 그렇죠. 그냥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검이 들어있는 상자를 열면서 그 검이 막 거미 말고 검, 그러니까, 스워드, 스파이더 말고. 조정석 와이프 말고요. 아니라고. 검이 막 움직이더라고요. 안에서 꿈틀꿈틀. 흐물흐물하는 거미.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쿠키가 또 마무리, 영화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그 양보다 이제 앞으로 계속 쭉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겠지요. 네. 마블 코인을 탔다. 네. 즐거워하죠. 보험 들었다.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아까운 건 마동석 마블 코인 못 탔다. 한 번 하고 끝났으니까. 혹시 뭐 3일날에 부활하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그렇게는 않을 것 같아. 데비안츠 안에서 죽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캡틴 마블 2에서 박서준이 맡은 캐릭터가 뭐냐에 따라 다른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도 일회성일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뭐 언어도 그렇고 그게 아마데우스 조일 확률이 제일 높은데 그 수학 천재인 캐릭터거든요. 일타 용사. 근데 나중에 뭐 헐크도 물려받고 근데 장기적으로 계속 나오는 캐릭터를 줄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 레이디 헐크인가 지금 촬영하는 그것도 마블 시리즈예요? 시헐크라고 그러니까 마블이고 아, 그거는 그 디즈니 플러스에서 아마 드라마로 나오거나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아시안계보다는 그러니까 여성 이쪽으로 좀 더 많이 작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시헐크인가는 얘기 나온 지 꽤 됐어요. 사실 근데 원작에 다 있는 캐릭터들인데 그러니까 그게 재밌겠더라고요. 아시안 캐릭터가 근데 정말 너무 없어요. 없어. 샹치가 그리고 그래서 참 의미 있는 캐릭터인데 그래서 샹치가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한 영화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아쉬워요. 왜냐면 그게 좀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었는데 근데 분위기가 해외에서는 최초의 동양인 히어로라 우선은 반가워하고 좋아하는 분위기 우선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없는 것보다 좋다. 그러니까 거기서 좀만 더 올라갔으면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굳이 무리수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클로이 자오가 만약 샹치 만들었으면 계속 앉아있을 때 대화하겠죠. 양조위랑 둘이. 양조위 그 와이프 처음 만나는 씬이 길어졌겠죠. 길어지고 양조의 와이프가 동네 건달들한테 죽진 않았겠죠. 대나무 숲도 못 죽고 되게 막 멋있는 데서 건달들하고 싸우고. 대화해. 그러니까 왜 죽이러 오신 거예요? 해지려고. 이게 거기서도 마지막 용이랑 싸우는 것도 그렇고 여기서도 셀레스 이게 뭔가 스케일에 압도돼서 뭔가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놓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뭔가 시행착오를 계속 반복한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블록버스 영화가 미장센을 보기 위해서 보는 영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찍은 것도 알겠고 로케이션도 좋은 거 알겠는데 솔직히 그러면 그린라이트가 제일 잘 찍었지. 그림이 죽이는 데인데 이건 그러니까. 그걸 보려고 하는 영화가 아니니까 아쉬운 거예요. 그러네요. 데이비드 로리도 히어로물 하나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아니 저는 그린라이트. 오히려 사실 지금 마블이 DC의 길을 좀 걸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이제 그 전까지 공산품 만들듯이 그 라인업에 감독들을 집어넣는 개념이라면 이제는 감독들의 피지컬로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 왜냐면 DC가 결국에는 감독들을 피지컬로 하다가 지금 얘 정착이 된 거잖아요. 제임스 건이라는 맞아요. 탑을 찍으면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길도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아마 근데 그런 의미에서 클로이 자오를 기용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 전체 프로듀싱의 색깔이랑 감독 개별 역량이랑이 그리고 감독이 아무리 자기 걸 하고 싶어도 가야만 하는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쵸, 전체 그쵸. 안에 네. 반드시 해야 되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거 자체가 결국엔 히어로물이고 좀 어떤 면에서 유치한 거다 보니까 오히려 클로이 자오 색깔이랑은 그게 더 안 맞는 것 같아서 더 유치해 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이것도 시행착오라고 생각하면서 또 계속 도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역시 제임스 건이 네, 장난 아니에요. 왜냐면 그 가디언 오브 갤럭시 2에서 이미 에고라고 에고라는 캐릭터가 셀레스트리얼이 이미 한 번 나왔어요. 근데 우주적인 존재인데 그렇죠. 그건 사랑이 아니고 부자 간의 대결로 풀었고 싸우는 것도 무슨 병맛으로 싸우고 막 팩맨으로 변신해서 싸우고 막 이러면서 코미디로 풀어버리는 바람에 그 되게 이게 말도 허황된 이야기일 것 같은 것들을 되게 유리하게 잘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신화적 서사를 집어넣었으니까 제우스잖아 제우스 한마디로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좋아요 재밌어.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런 것들을 떠오르게 만드는 그러니까 진짜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 지적 수준이 장난이 아닌 것 같은 게 그걸 다 엮어 넣는데 우하게 된다니까. 변태라 그래요. 변태라. 완전 변태라. 불완전 변태 머리 가슴 배로 나눠지죠. 좋습니다. 자 그럼 DDR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이게 할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라서 음악 감독 라민 자와디
분인데 처음에 이름이 무슨 아랍 사람 같아. 그래서 보니까 독일 사람이래요. 근데 일한 게 독일인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된 거고요. 74년생이시고 이분도 천재과예요. 20살 때 버클리 음대 입학해서 하셨고 워낙에 유명한데 이제 한스 지머 사단 일원이었고 에피소드 하나가 한스 지머랑 배트맨 비긴즈 아일랜드에서 몇 편 정도 작업을 서브 시켰는데 한스 지머가 바로 하산시켰답니다. 너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그 정도로 진짜 잘했다고 하고요. 청출어람이구만. 뭐 왕자의 게임 작곡가였고 워크래프트 전쟁에서 막 퍼시픽 림, 아이언맨 1 등 활약을 했고 근데 이 사람 재밌는 게 영화 음악으로 상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웃기는 거는 드라마로는 그래미상 뭐 에미상 같은 게 다 받은 적도 있고 노미네이트 되고 해서 옛날에 그 미드 시리즈 유명했잖아. 서코필, 프리즌 브레이크. 프리즌 브레이크. 그것도 하셨고 웨스트월드도 음악 담당했는데 보니까 일단 기분 잘해요. 근데 이 사주로 따지면은 영화보다는 드라마에서 훨씬 더 잘 맥히시는 분이 아닌가. 그리고 자기 판이 있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영화는 짧은 시간 안에 한번 이게 끝내는 것이고 드라마는 쭉 길게 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이 긴 거에 잘하시는 분이 아닌가. 하고 이분이 약간 제가 들은 거는 좀 중독성이 강해서 이게 드라마 오프닝이 되게 잘 어울려요. 예를 들어 왕자의 게임 찡지징징지징 이게 매일 볼 때마다 오프닝을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반복해서 학습이 되니까 그게 더 강렬하게 들리는 것 같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독특하게 그런 걸 생각하면 예능 프로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듣게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게 있어요. 그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일본 그룹이 있는데 에브리 리틀 띵이라고 ELT라는 밴드인데 그 밴드의 메인 작곡가가 광고 음악 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짧게 임팩트 있는 곡들을 빨리빨리 써야 되니까 곡이 다 후렴구가 다 좋고 괜찮아. 퀄리티인데 이분도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 그래서 뭐 DDR로 따로 언급을 하는 게 무색할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알고 계시면 이 사람이 그렇게 후진 작품을 할 것 같진 않으니까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왕자의 게임이랑 그 퍼시픽님 음악 정도는 조금이라도 좀 들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퍼시픽님은 영화 끝나고 따라란다다단다단다단 할 때 그 예능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노래. DM으로 맞아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살짝 극장에서 보다 잤습니다. 아, 그럴 수 있어요. 내 취향이 아니에요. 전 완전 취향 저격이어가지고. 저는 이번 영화가 제가 최초로 영화보다 졸은 밥을 시리즈였습니다. 그렇군요. 전 창치 때도 안 졸았어요. 창치는 화가 나서 잘 수가 없었죠. 지금 또 그냥 공복이었어요. 아마 이 과도기를 거치고 나서 차기작이 이제 스파이더맨 노웨이 투 홈인가 이제 그게 차기작인데 그 영화는 재미가 없을 수가 없는 예고편만 봐도 어마어마한 작품이 나올 것 같아서 그거 재밌게 만들면 그것도 제주네요. 제주인데 뭐 감독도 그대로고 아마 스파이더맨이 또 이제 6작품 계약이 끝나는 마지막 유종의 미를 다루는 작품이기 때문에 스파이더맨이 완전 사라질 수도 있고 어떻게 끝낼지 지금 감도 안 와요. 그 소니하고 마블하고 계약한 마지막 작품이거든요. 스파이더맨 팬이 정말 제일 많은 캐릭터 중에 하나가. 톰 홀랜드가 엉엉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름 바꿔 맨 오브 스파이더. 그 있어. 그 블랙몽키인가라고 해가지고 스파이더맨 2인가에서 까만 그 복장 뺏겼을 때 까만 걸로 입고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코믹스에서도 그 캐릭터를 잠깐 나왔을 때가 있는데. 그건 저작권 문제가 없어서 그 캐릭터로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아마 그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솔직히 자존심 상하죠. 솔직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 스파이더맨은 스파이더맨이어야지. 슈퍼맨 뭐 저작권 걸려서 바지 안에 빤스 입으면 의미 있습니까? 요즘엔 바지 안에 빤스 슈트로 입으니까 바지 안에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상징은 바지밖에 빤스죠. 맞습니다. 자, 아무튼 DDR까지 잘 들어보았고요. 뭔가 오늘 3시인데도 쉬지 않고 뭔가 얘기를 해가지고 달려가지고 정신이 한 개도 없었네요. 나름 공들여서 본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나름대로. 맞아요. 클로이 자오도 저번에 한번 했었고 마블도 저희가 한번 또 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 근데 총체적인 느낌은 이제 별점을 매기긴 할 거니까 총체적으로는 캐릭터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데 액션이나 서사에 대해서는 조금 그리고 히어로물로 보기엔 조금 아쉬움이 좀 있었던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늘은 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게 뭐 제일 아쉬운 거는 그 마블에 그래도 처음이죠. 한국 배우가 나온 게 제가 아니 그 여자분 수연
헬렌 조가 나왔었구나. 그렇죠. 맞아요. 이번에 좀 그 중반에 그 멕시코 식당인가 같은 데에서 그때부터 생각보다 마동석 에피소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이게 뭔가 조마조마한 거 있잖아요. 이게 마치 내 아는 사람 아니면 내가 나온 작품을 보는 거나 하면서 저거 이상하게 하면 어떡하지? 예를 들면 후라이팬에서 파이 떨어뜨릴 때 파이가 좀 늦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엔진 나온 거 아니야? 어떡하지? 하면서 왜 후라이팬 구기는 거 어색해? 뭔가 이게 조마조마한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뭐 대단한 배우지만 그럼에도 이제 헐리우드 이 거대 프로젝트 안에서 있는 모습을 처음 보니까.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참 잘 있었다는 것 들고 잘했다고. 그럼에도 좀 더 마동석 씨 갖고 있는 어떤 그 키치함이나 이런 매력에 대해서 많이 못 보여준 것 같은 좀 아쉬움. 나중에는 영어도 잘하는데 한국말로 말을 하는 어떤 뭐 조폭이 됐든 뭐가 됐든 그렇죠. 그런 캐릭터 한번 맞는 해외 영화에서 그런 순간을 좀 조만간 빨리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 리를 응원합니다. 예, 그리고 Cheers. 그 안젤리나 졸리와 생각보다 케미가 좀 잘 맞아서 기분이 좋았다. 네, 맞아요. 아들내미를 연대 보내더니 그런 또 인맥이네. 네. 한국이랑 또 지연 그렇구나. 학연지연. 학연지연. 자,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터널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 겸 별점을 매겨 보겠습니다. 오늘은 저 먼저 매길게요. 저는 3.5점 딴딴 주겠습니다. 아쉬워요. 그래도 좀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었는데 4점까지는 못 주겠다. 자, 앙팡팬님 몇 점? 저는 3.8점. 뭐야 이것도? 너보다 더 주겠다. 3.8은 아니야 뭐야? 이터널스의 3.8.2점 막 나중에 이렇게 이터널스의 시작을 알리는 인물들의 소개 잔치 뭐 이 정도. 재밌게 봤었던 것 같아요. 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학점 아니죠? 네? 대학점 평점은 3.8 아니야? 딩동댕동. 아무튼 한 감독님 몇 점? 저는 2점이었다가 네. 지금 이게 방송 녹음하면서 0.5점 더 드리는 걸로 2.5? 2.5점으로. 네. 그렇군요. 미나리보다 좀 셉니다. 2.5배인가요? 미나리가 1점 아니었나요? 아니 이거 사실 좀 영화를 보는 내내 실망스러웠다가 근데 이게 끝이 아니니까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또 하나가 생겼다고 생각이 드네요. 대화하다 보니까. 그래서 2.5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쉬워요. 네. 참 아쉬워요. 이 영화. 샹치는 몇 점 줬었죠? 빵점이요. 야, 대단한 레퍼런스가 그거는 있네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 마블 영화 그러니까 샹치요? 걔는 마블 영화 아니야.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유독 샹치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가. 나 진짜 화났어요. 남들보다 더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평이 좋던데. 뭐 좋아하는 좋게 본 분 분명히 아니 있겠지요. 이터널스보다 평점은 높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전체적인 그 원하는 바가 다른 것 같고 아까도 뭐 이제 타이밍. 베놈이나 이런 것처럼 그 샹치도 액션이나 그냥 가볍게 보기에는 샹치는 그렇게 부담되고 그런 영화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건 오히려 그걸 기대하고 간 사람들한테 이터널스는 뭐지 왜 이렇게 자꾸 풍광을 보여주고 클로즈업이 왜 이렇게 많아 얼굴이.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마블 히어로 씬에서 그 정사 씬이 나온 첫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클로이 자오가 본격 성인 히어로물을 그래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히어로물을 찍으려고 뭔가를 도전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기에는 그 뒤에 나오는 스토리 라인과 이런 그닥 것들이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저 솔직히 살짝 불편하더라고요. 로봇들끼리 그거 참 요즘 로봇들에 대해서도 우리 그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로봇은 넘어뜨려야지. 네, 좋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얘기는 이 정도 하게 되었고요. 다음 주 영화 고르고 끝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골랐어요. 우선 개봉작 중에는 딱히 괜찮은 영화 별로 없고 지금 기대되는 건 이제 넷플릭스에서 몇 편이 뜨고 있습니다. 이제 지옥. 네. 지옥이 11월 19일인데 아마 저희가 그건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지옥이랑 같은 날에 카우보이 비밥 실사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공개돼요. 둘 다 기대작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아직 시간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제가 작년에 가장 인상적으로 봤고 또 약간 요즘 사회에서 무슨 연예인들의 뭐 인성, 학원 폭력 뭐 이런 것들 좀 여러 가지들 구설수에 오르는 시사적인 이야기와 좀 곁들여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다음 영화는 소년적니 중국 영화입니다. 소년 시절의 너로 우선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은 그렇게 알고 뭐 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